네, 안녕하세요. 부모님들 오늘 자녀분들이 모의고사 본 사실을 혹시 알고 계신가요? 뉴스에 참 사건 사고가 많은 시즌 많이 요즘에 있는 시기라서 이제 뭐 그 평가원에서 보는 게 아니어가지고 전혀 모르고 지나가셨을 수도 있는데 자녀분들이 3월 모의고사를 봤습니다. 3월 모의고사를 받고 고1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저희 학원 아이한테 그랬는데 쓴맛을 처음 봤죠? 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리고 고3 친구들은 내가 겨울방학을 어떻게 보냈는가 결과값을 볼 수 있는 시기이기도 하죠. 자, 그래서 3월 모의고사에서 저는 궁금한 게 학생분들의 성적 궁금한 게 저는 최저를 생각을 한 더 관심이 많아서 영어랑 수학이 그래서 몇 등급이니 이게 궁금합니다. 물론 어, 사탐이나 가탐 같은 경우에 그냥 계속 꾸준히 1, 2로 왔다 갔다 하는 친구분들은 최저할 때 뭐 고려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 탐구를 고려해도 된다고 생각은 하는데 기본적으로 영어 절대평가니까 우리가 영어 절대평가 이 100점 만점 이 시험에 내가 몇 점을 맞아서 몇 등급까지 올라왔는가 그래도 최소한 듣기 좀 맞추고 해서 70점대 후반에 와서 2등급을 바라볼 수 있는 3등급이었으면 좋지 않았을까. 근데 만약에 그렇게 안 돼 있다. 그 다음에 우리 저기 학원에 남학생이 또 이런 핑계를 냈는데 그래서 오늘 몇 점이야? 그랬는데 잤어요. 이제 자신 없는 친구들이 늘 하는 핑계와 말입니다. 그래서 부모님들께서 뭐 특히 남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애들이 시험을 안 보면 사실 명확한 값은 알 수 없지만 그 학생을 오래 가르친 선생님이라면 대략 몇 등급인지 예측을 해주실 수 있겠죠. 뭐 영어 같은 경우에 듣기에는 학원에서 안 하면 모를 수도 있겠지만 단어라든지 그런 거 어느 정도 하는지 보면은 영어라든지 수학 때 몇 등급인지 충분히 알 수 있으니까 자녀분들이 어쨌든 모의고사를 봤는데 잘 봤니? 라고 물으면 싫어하려나? 네. 뭐 말하기가 참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자녀들이 모의고사를 봤다. 그래서 모의고사가 몇 등급이냐에 따라서 우리 부모님들이 준비하시고 고민하셔야 되는 영역들, 공부하셔야 되는 영역이 달라지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아이가 내신 공부만 하고 여러분들이 내신 공부하면서 학원에 다니고 있다. 모의고사 그게 뭐예요? 하고선 학원에 다니고 있다면 최저 버리신 거잖아요. 그죠? 최저를 버렸다. 그러면 그 내신에 맞춘 이제 대학을 갈 건데 그러면 이 대학을 가는데 나는 지방을 갈 수 있느냐? 집 떠나가서 지방을 갈 수 있느냐? 부모님들께서는 지방으로 보내줄 수가 있느냐? 그 지방에까지 우리가 가서 다닐 필요가 있는 수도권 제가 인천이라서 그렇습니다. 그 이제 그 뭐지 카톡으로 문의 주신 학생분 중에 대구 지역에 있어서 그쪽 지역에 있으면 경북, 경남, 이제 경상도 지역에 있는 지방 거점 국립대를 간다든지 이렇게 하는 거랑은 좀 결이 다른 거죠, 느낌이. 그래서 수도권에 있는 친구들이 가는 것과 반대로 지방에 있는 친구들이 수도권의 그 국립이 아닌 데를 가가지고 애매하게 비용을 많이 들여서 다니는 게 다닐 필요가 있는가 이런 부분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니까 그래서 내신 대비를 그러면은 모의고사를 접고 때려쳤어. 그럼 난 내신 대비를 해서 학원을 다니는데 그래서 학원 다녀서 몇 등급의 내신을 받으려고 다니는 것인가? 그럼 나는 고3 때 최선을 다해서 다른 최선을 다하는 고3 친구들과 시험을 봐서 몇 등급을 더 올릴 수 있는 것인가? 그래서 몇 등급을 올려서 어느 대학을 가려고 하는 것인가? 이런 거를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올릴 생각도 없고 특별히 열심히 안 하고 여전히 저녁에 게임하고 여전히 아침에 늦잠 자고 여전히 저녁에 OTT 보고 여전히 유튜브 보면서 시간을 보내고 시험 한 달 뒤에 나왔는데 선생님들 숙제를 많이 내준대 학교에서 뭐 하네 수행평가도 하라 그러네 동아리도 뭐 해야 되는데 탐구 보고서도 뭐 해야 되는데 이러면서 그냥 한 달을 보내고 남은 한 달도 보낼 거라면은 네
대학에 사실 가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겠죠? 그죠? 저는 그거는 그냥 남들이 다 가니까 대학을 가야지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본인이 대학에 갈 뜻이나 가고 싶은 학과나 그런 게 전혀 없으니까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다면 공부를 안 해서 안 한 결과값을 성인 때 본인이 겪어보고 체험을 해보고 그러고선 자기 인생이니까 또 책임을 져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우리가 모의고사 그래서 등급이 이제 영어가 몇 등급이냐 수학이 몇 등급이냐에 따라서 우리가 최저를 고려한 수시를 고민을 할 것인가 아니면 최저 없는 수시를 할 것인가 이런 거를 이제 어느 정도 결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합니다. 영어는 일단 절대 평가니까요. 그죠? 근데 아까 조금 논외로 탐구를 계속 되게 잘하는 친구들도 있긴 있어요. 그죠? 그래서 탐구가 계속 1인 친구들은 네, 탐구랑 조심스럽게 그러면 그래도 절대평가 영어가 몇 등급까지 올라와서 내가 최저를 어디까지 맞출 수 있는가 두 개야 어디를 맞출 수 있는가 그죠? 안정적으로 하려면 우리가 그냥 두 개에 집중을 해서 두 개를 안정적으로 컷을 받을 수 있는 학교를 생각을 하는 게 더 나으니까 세 개보다는 저는 세 과목까지 공부를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래서 이 최저를 고려한 수시냐 아니냐에 따라서 쓸 수 있는 대학 전형이 달라지고 그러면 경쟁률도 달라지고 하니까 이런 부분들을 학생분들이 이제 학교마다 검색해서 확인을 하고 알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사실은 부모님들께서 자녀랑 이야기를 해서 더 모의고사 수능 최저 맞춰서 대학 갈 거니. 근데 학생들도 잘 몰라서 그냥 나 수시 쓸 거야. 그냥 나 학종으로 대학 갈 거야. 교과로 갈 거야 하는 친구도 있거든요. 그냥 수시로 대학 갈 거라고 하는 친구도 있어요. 근데 그 수시에 최저가 있는지 없는지는 잘 몰라요. 최저 없는 대로 그냥 갈 거라고 막연하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최저 없는 대학을 너가 어디 갈 수 있는지를 부모님들께서 1차 리스트업을 해서 주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현재 내가 갈 수 있는 대학이 어디인가. 근데 자녀분들이 학생분들이 그런 거 있죠. 부모님이 알아본 대학은 부모님이 잘 몰라서 그 대학만 안 걸 거야. 담임 선생님이나 학원에서는 다른 대학을 이야기해 줄 거야 라고 기대를 하는데 부모님이 유튜브나 이런 걸 통해서 많이 자료를 보셨다면 네, 똑같겠죠. 말할 수 있는 대학이 기본적으로 성적으로 본다면 최저 없이 성적으로 가는 거면 교과나 학종이나 어쨌든 쓸 수 있는 학교 라인업이 딱 정해져 있잖아. 성적 것으로 그 다음에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최저와 함께 우리가 뭐 면접 같은 것도 고려를 해야 되겠지만 어쨌든 그래서 현재 내 내신으로 갈 수 있는 대학이 현재 어느 시점 대학인지 파악을 빨리 해야 되는 게 중요하고 그래서 부모님들께서 지금 우리 자녀 등급에 맞춰서 갈 수 있는 수시 카드로 쓸 수 있는 그냥 교과랑 교과 기준이 사실 맞겠죠. 학종은 뭐 변수들이 있으니까 내가 플러스 마이너스 자녀들이 더 크게 기대를 해서 1등급 더 높게 쓰고 싶어하는 대학을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교과로 현재 쓸 수 있는 대학 라인이 어디인가 라는 것들을 리스트업해서 자녀랑 중간고사 보기 전에 지금 시점쯤에는 이야기를 해서 그래서 너가 중간고사에 진짜 남은 한 달 동안 빡세게 할 것이냐 아니면 다 접어 때려쳐 하고서 할 것이냐 네, 아니면 진짜 정시를 여태까지 개판 쳐고 공부를 안 했지만 진짜 이거를 해서 차라리 정시 3을 맞아서 어디 대학을 가는 게 나을 것이냐 이런 판단을 해야 되는 시기다. 근데 이런 판단은 학생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잘 못한다. 학생분들이 입시 제도에 대해서 알고 공부해서 이해를 해서 자기가 스스로 준비하고 할 수 있는 환경이 사실 아니다. 너무 알아야 될 게 많고 뭐 담임 선생님께 계속 그런 걸 찾아가서 물어보고 상담하면서 이렇게 진행을 하기도 사실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고 하기 때문에 좋은 선생님, 은사님을 만나가지고 너무 잘 챙겨주시면서 가이드를 해주시는 분이 계시다면 너무나도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학생이 자기가 희망하는 대학에 대해서 막연하게 보면서 하기가 준비하기가 사실 어렵다. 그리고 그 내신이 이 4에서 6등급 친구들이라면 그 대학이 너무 이제 지역에 따라서도 그렇고 학교들이 엄청 많이 있는데 쓸 수 있는 대학들이 그러면 그게 우리 집에서 현실적으로 지원을 해줘서 내가 떠나가서 다닐 수 있는 대학이냐 거기를 졸업하는 것이
좋겠느냐 안 좋겠느냐 네 등등의 그런 현실적인 부분 고려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입시 상담할 때 부모님과 함께하는 이유가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녀는 저는 지방 가도 괜찮은데 하는데 집에선 지방 보내줄 생각이 없으시거나 보내줄 여건이 안 돼. 그럼 지방 못 쓰는 거잖아요. 내가 가고 싶다고 해서 갈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부모님들께서 1차적으로 대학을 확인을 해보시고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서 자녀랑 1차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자녀들이 이야기를 듣지 않고 신뢰를 안 한다면 그때 입시 컨설팅이나 이런 도움을 받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서 이거는 사실 재수생들은 목표가 뚜렷하잖아요. 그래서 상위권 대학의 논술을 보면 재수생들이 많이 쓰거든요. N수생들이 논술을 써요. 왜냐하면 최저 맞을 거니까. 논술 최저 있는 대학들 최저 맞출 거다. 왜냐하면 나는 수능만 보고 달리기 때문에 최저 2개 하고 3개 6 뭐 이거 나는 맞춰서 할 수 있다. 그러면 난 논술만 잘 보면 합격 수시로도 붙을 수 있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런 카드로 많이 쓰기도 한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N수생들이 다 최저를 맞추느냐 그런 거 같지는 않다. 그렇다고 또 논술 전형의 N수생이 압도적으로 많냐라고 하면은 사실 압도한다라는 비율은 아닌 것 같더라. 그래서 그런 거를 생각을 하면 재수생은 어쨌든 그래도 최저 수능을 바라보고 달리는데 그렇다면 현역은 다 수시로 그래서 도망가려고 하는데 이 수시로 쓰는 대학이 정말 맞는가 쓸 수 있는가 어느 대학을 쓸 수 있는가를 현 시점에 정확하게 파악을 해놓고 인지하고 계셔야 여름 때 갑자기 이상한 대학들을 처음 듣는 이상한 대학이라는 표현은 그렇고 처음 듣는 대학을 자녀들에게 쓰라고 하는 학교에 이제 상담이라든지 그런 거 들으셨을 때 도대체 진짜 그거밖에 갈 수 없는가 이제 그때 찾아보면은 너무 늦지 않았을까. 우리 학생분들이나 저기 최저를 고려한 준비를 해서 영어 공부를 조금만 해놨었더라면 여름방학 때 수원 수도 부족한 거를 좀만 채웠었더라면 등급이 조금만 오른다면 최저를 맞춰서 쓸 수 있는 대학이 다를 수도 있고 논술을 고려할 수도 있었을 텐데 네 이런 거 다 한 반학기 한 학기를 보내고 나면은 남은 9월 달부터 9, 10, 11월은 수능 보는 시점까지 3개월인데 2달 동안 뭘 준비를 추가로 할 수 있을까요? 다 내신은 다 결정 나 있는 상태인데 그죠? 2달 동안에 영어 단어랑 수원수도 엄청 하면은 조금 등급 오를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해. 네. 근데 그쯤 되면은 생각이 없지 않을까요, 학생분이? 아씨 나 수시 하려고 열심히 이렇게 했는데 대학 갈 수 있는 데가 하나도 없네. 근데 남은 2달 동안 더 하라고 수시 쓰고 땡 하고 싶은데 왜냐하면 그런 느낌이잖아. 수시 안정적으로 써서 무조건 합격할 거 쓰면 합격할 거야. 그럼 나 이제 그만해도 되지 않을까? 공부하고 싶을까요? 거기 그냥 합격하면 가려고 생각 어쨌든 하고 썼어. 그럼 공부 안 하지 않을까요? 그냥 그래서 입시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성인들도 마음을 지키면서 뭔가를 꾸준하게 하기가 어려운데 학생분들이 미성년자가 마음을 지켜서 꾸준히 뭔가 공부를 한다고 하고 준비를 시험 대비를 해야 된다는 게 수능 대비라고 수능 준비라고 전략을 짜고 해야 된다는 게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부모님들께서 많이 보고 공부하시고 하셔서 준비를 해두시고 있다가 필요한 순간에 펼치면 좋겠는데 근데 그게 지금 고3이라면 지금 필요한 순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한다라는 입장인 겁니다. 등급이 애매한 친구들일수록 확실한 친구들이면 내신 열심히 계속 챙기고 있어야 되는 거니까 그리고 더 상위권 대학 생각한다면 다양한 전형을 생각을 한다면 최저도 당연히 고민을 하면서 공부를 해야 되니까 근데 내신이 애매한 친구들은 모의고사 생각 당연히 없고 내신만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더 어렵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번에 수학 같은 경우에 뭐 EBSI를 통해서 이제 제가 받는 그 점수대를 봤는데 문과 기준으로 확통 83점이 1등급이고 뭐 이거 당연히 바뀌겠지만 73점 2등급 64점이 3등급 컷 49점이 4등급 컷
네, 100점 만점에. 그러면 우리 이거 생각하면 3등급이 진짜 어려운 점수일까요? 라고 의구심이 드는 거예요. 의구심이 드는 거예요. 64점, 70점. 그렇습니다. 근데 좀 공부해서 수원수투 공부해가지고 점수 맞추면 좋겠는데, 물론 이거는 N수생들이 안 봤으니까, 평가원 때가 아니니까 당연히 평가원 컷은 더 올라가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수원수투 공부해서 3등급 컷 기대할 수 있는 점수대가 굉장히, 이게 지금 현역 친구들 어쨌든 봤잖아요. 현역 친구들의 현 시점에서의 실력은 64점 넘으면 3등급이구나. 그죠? 64점 넘으면 3등급이구나. 수원수투가 안 돼 있는 친구들이 이렇게나 많구나. 수원수투 좀만 하면 내가 밑에 반은 먹고 50%의 비율은 나보다 점수 낮은 학생들이 많을 확률이 있겠구나 라는 걸 우리가 볼 수 있는 건데, 하지만 수원수투를 안 한다. 그게 너무 안타까운 현실이다. 그래서 이제 공부도 아닌 거 공부? 대학. 진짜 대학에서 저는 학생한테 물어보거든요. 상담할 때. 대학 진짜 가고 싶은 생각이 있느냐? 있어야지 공부를 하잖아요. 그리고 그럼 상위권, 그러니까 그 내 내신에 맞춘 그냥 대학을 가고 싶냐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지금 내 내신에 갈 수 있는 대학은 현재 이 대학들인데 만족하는가? 그럼 만족하면 뭐 더 이야기할 게 없고, 만족 못한다. 그럼 만족 못해서 도전을 남은 기간 진짜 공부 뭔가 해볼 의향이 있는가? 그죠? 그러면 이 공부를 무엇을 해야 될까를 우리가 전략을 짜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학원에도 이제 논술하는 친구들 최저 때문에 결과들을 이제 물어봤는데, 잤다, 아무것도 간신히 맞췄다, 이제 이런 소식들이 들려왔는데, 현재 등급으로 쓸 수 없는 대학을 쓰려면 논술로 최저 5를 맞추면 그 논술 경쟁률이 굉장히 낮아진다. 두 자리대 초반으로 낮아진 학교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면 난 최저 5를 맞춰서 논술 전형을 쓰는 게 가장 수시 카드로서의 합격 전략이 높은, 그러니까 합격 가능성이 높은, 숫자적으로 경쟁률이 낮아지고 그 논술 합격 평균 컷이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 합격할 가능성이 숫자적으로 높아지는 전략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이제 하는 거고요. 최저가 없으면은 대신에 경쟁률이 한 2배 정도 돼서 그러니까 두 자릿수인데 앞자리가 2, 20몇 대 1 정도의 경쟁률을 생각을 하고 써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최저를 맞춘 수시 카드를 쓰느냐, 최저가 없는 수시 카드를 쓰느냐, 이런 거를 판단을 하기 위해서 이번 모의고사를 신중하게 본인의 실력껏 최선을 다해서 봤어야 되는 거고, 그 결과값을 부모님과 공유해서 그 어떤 전략을 짜야 되는지를 본인이 내신 준비하느라, 수행평가하느라 정신이 없다면 부모님께 현 상황, 점수 상태를 공유를 하고 부모님이 알아보고 공부해서 전략을 짜실 수 있도록이라도 내용을 공유해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정시에서 내수생들에게 불리하고, 수시에서도 상위권 대학의 논술 전형을 도전해보는 것에 있어서도 당연히 유리한 이점이 하나도 있을 수가 없고, 그 다음에 여름방학 이후에 알아보다가 담임선생님과 한번 상담하고 대학교 수시 카드를 쓰게 된다면은, 그죠? 성적에 맞춰서 안정적인 전략만 하게 되면은 좀 아쉬움이 남는 입시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뭐 고3 때까지 학원에 계속 다니고 있는데, 그 결과값이 내가 성적 내신을 못 챙겼고 열심히 뭐 못했고, 우리 학교는 진짜 내신 경쟁이 너무 힘해서 성적을 못 따서 내 등급이 4, 5야. 그래서 이거에 맞춰서 그냥 대학 수업 끝내야지 하기에는 너무 아쉽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지 않을까. 제가 아쉬워서, 보는 제가 아쉽고 보는 제가 안타까워서 우리 마지막으로 논술이라도 한번 해볼래. 아니면 수능 진짜 우리 수학 좀만 하면은 3은 진짜 맞출 수 있는, 3까지만 맞춰도 지금 내신보다 조금 더 이름을 들어본 대학 갈 수 있는데 라고 이제 안타까워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상담을 하는 건데요.
근데 어쨌든 학생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고 학생이 부모님과 공유할 의사도 없고 그냥 되는 대로 하겠다라고 하면은 그건 뭐 부모님께서 사실 어떻게 더 하실 수 없는 영역이 아니 영역이라고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뭐 하고 이야기를 했고 자료를 대학교에서 공시한 자료들을 보여줘도 네, 학생들 중에 그냥 자기 뜻대로 고집을 꺾지 않고 그냥 수시할래요 아니면 난 그냥 정시까지 할래요라고 우기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래서 뭐 그게 어느 게 맞다 틀리다의 정답이 정해진 수시라는 게 정해져 있는 그런 전략은 아니니까 다만 현 시점에 할 수 있는 선택지들이 무엇인지는 들어보고 알아보고 네 대비를 해놓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네 그래서 어쨌든 자녀분들이 이야기하지 않았다라면 제가 이제 자녀분들 대신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모의고사를 오늘 있었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고 네 자녀분들의 내신 성적과 모의고사 성적을 잘 파악을 하셔가지고 네, 대입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담임 선생님 혹은 학원 선생님 혹은 저한테 연락을 주셔서 같이 이야기를 해보고 미리미리 준비 전략을 짜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러면 오늘은 원래 숭실대학교 이야기 하려고 했었는데 모의고사 다 관련해서도 어쨌든 이 시점에서는 모의고사가 중요한 이슈이기도 하니까 그래서 잠시 그냥 또 잔소리 한번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